저는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7기 박지호하고 학을 디퓨전 세션 맡게 되었습니다. 그 슬랙에 옥타 수정본 PDF랑 그 오픈 카카오톡 그 링크 올렸는데 중간중간 질문 같은 거 그냥 뭐 노테이션이나 그런 것도 애매한 게 많아서 궁금하실 만한 거 자유롭게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제목은 프로바빌리스틱 제너레이티브 모델 M 디퓨전인데요. 그 발표한 절반은 그 프로바빌리스틱 제너레이티브 모델을 어떻게 모델링 하는지를 VA를 예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디퓨전 자체가 VA를 근간으로 한 모델이라서 VA에 대한 설명도 이제 할 예정입니다. 일단 디퓨전을 왜 해야 되냐 말씀드리면 그 지금 이미지 제너레이션에서 디퓨전이 제일 성능이 좋습니다. 특히 이제 달리 같은 거나 이제 옆에는 이미지는 구글 건데 텍스트 투 이미지 제너레이션에 많이 쓰입니다. 아래에 더 예시도 더 있고요.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발표 목차는 이렇게 되는데 저희가 일단 베이직스에서 그 이퀘이션 같은 게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고 이게 되게 기본적인 건데 막상 이제 디퓨전 식전개를 하고 싶을 때 와닿지 않거나 이제 이게 왜 이렇게 되지 같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베이직스가 있고요. KL 다이버전스를 소개를 드린 이유는 VA가 KL 다이버전스를 이용하잖아요. 디퓨전에서도 계속 쓰이는 텀인데 이게 이거에 대한 조금 더 와닿는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넣었습니다. 그리고 VA에 대한 이제 의미적인 부분을 그리고 또 모델링하는 과정을 이제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 그다음 차례대로 디퓨전, PM 하고 마지막 5번하고 6번은 소개 정도만 드릴 예정입니다. 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제너레이티브 모델 생각을 해보면 태스크가 뭔지 한번 생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들 지금 벌써 세션이 3번째이기 때문에 데이터의 디스트리뷰션을 알아내는 것 자체가 제너레이티브 모델의 태스크라는 건 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왜 그렇게 되냐고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사실 제너레이티브 모델의 궁극적인 태스크는 자연스러운 데이터를 생성하는 거잖아요. 근데 자연스러운 데이터라는 태스크를 가지고 뭔가 모델링을 하기에는 너무 애매하기 때문에 그럼 자연스러운 데이터는 기존 데이터의 디스트리뷰션부터 나온다라는 논리를 가지고 이제 모든 태스크들이 그 태스크를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을 중점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많이 쓰이는 이 P 모델은 P 데이터 이 디스트리뷰션이 같아지는 걸 목표로 한다. 그러니까 이제 궁극적인 태스크이고요. 근데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그러면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이 뭔가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물론 알고 계신 분도 많겠지만 이해를 하고 가는 게 좋습니다. 그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이 되게 애매하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 좀 정확하게 이게 머릿속에 시각화를 하는 게 저는 이해에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준비를 해봤는데 일단 데이터가 보통 이제 피처가 뭐 되게 많잖아요. 그러면 이제 리니어 리그레션에서 나오듯이 그 많은 피처들을 어떤 이제 그래프에 나타내면 하이퍼플레인 위에 점이 찍히죠. 그러면은 그 하이퍼플레인에 존재하는 축들이 하나의 피처를 담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초평면 위에다가 어떤 데이터 한 점을 찍으면 이 점이 이제 각각 피처에 대한 수치가 결정되면서 찍히는 한 데이터에 대해서 한 초평면 위에 한 점이 찍힙니다. 그러면은 이 초평면에 데이터들을 전부 찍어보면은 많이 찍히는 부위가 있고 적게 찍히는 부위가 있겠죠. 그럼 이거를 이 초평면을 확장시켜서 이제 초 하이퍼 큐브라고 합니다. 이 많이 찍힌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확률적으로 표현을 하는 것이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런 식으로 확률적으로 표현을 하는 것 자체를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PX라고 하는 게 이 디스트리뷰션을 의미를 하는 거죠. 이 디스트리뷰션을 의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비유적인 예시를 가져왔는데 이 피처가 코의 길이랑 눈의 크기다라고 되게 극단적인 예시지만 물론 실제 제너레이티브에서는 저희가 해석할 수 없는 피처들로 표현이 되겠죠. 레이턴트 스페이스를 저희가 보낼 때. 근데 뭐 코의 길이가 있고 뭐 눈의 크기가 있다. 그러면은 이 초평면을 기준으로 확률이 저희가 갖고 있는 그 트레인 데이터부터 확률이 나올 거예요. 점을 찍어봤을 때. 그러면 만약에 이 프로버빌리티 디스트리뷰션에서 여기서 샘플링을 하면은 확률이 굉장히 낮죠. 코의 길이가 길어요. 그러면 이제 평소에 볼 수 없는 얼굴의 이미지가 나오게 되는 거고, 확률이 높은 부분에서 찍으면 정상적인 얼굴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디스트리뷰션을 파악하는 거의 의의가 이렇게 디스트리뷰션을 알면은 확률이 높은 곳에서 샘플링을 했을 때 그럴듯한 데이터가 나올 거다라는 게 이제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을 알아내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통계 공식들인데요. 공식들. 뭐 통계학과 분이 많으시니까 되게 기본적일 수 있는데 저는 공대여서 낯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 이제 좀 설명을 가볍게만 드리자면 말려나이제이션은 보통 이제 디스트리뷰션이 그 확률이 그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X랑 Z가 이렇게 동시에 있는 사건들이 있을 텐데 이거를 이제 X에 대해서 마지널라이즈를 하면은 Z에 대한 요소를 없애고 PX에 대한 확률만 보겠다라는 거고 이렇게 적분을 통해서 이제 디스크리트한 경우에는 시그마를 통해서 계산을 합니다. 그다음에 뭐 체인롤로 이렇게 쪼개는 거는 컨디셔널 프로버빌리티로 쪼개는 거는 다 아실 거고 베이시안이 중요한데 의미를 좀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가설이고 에비던스라서 뭐 이게 그 포스테리어라고 하죠. 얘는 라이클리 고 얘는 프레어 하는데 이게 그냥 뭐 VA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거를 포스테리어라고 하잖아요. 근데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이게 그냥 Z 바 X라서 그러니까 Z 기분 X라서 포스테리어인 게 아니라 세타가 원래 Z로부터 X를 만들어내는 놈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Z가 기분일 때 X를 구하는 과정은 쉬워요. 근데 이 세타에 대해서 X가 주어졌을 때 어떤 Z로부터 온 거냐 그러니까 역을 물어보는 거죠. 이게 포스테리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세타가 제너레이터의 입장이잖아요. Z가 레이턴트 벡터고 X가 이제 뭐 이미지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인코더의 입장에서 보면은 얘는 포스테리어가 아닙니다. 얘는 인코더는 X로부터 Z를 만들어내니까 반대로 Z가 주어졌을 때 그 역을 물어보는 게 포스테리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포스테리어의 의미를 좀 이해를 하고 가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expectation입니다. 이제 VA부터 계속 많이 나오는 식인데 이 대괄호 안에 있는 값에 대한 기대값을 얘기하죠. 네, 다들 아시겠지만 근데 이 컨디션이 들어가게 됩니다. QZ 계산하는 방식은 적분을 하거나 다 더하고 평균을 내거나 근데 평균을 낼 때 이제 그 사건에 대한 확률을 해서 평균을 내준다 정도 아시면 되고 두 번째는 이게 몬테카를로 어프로시메이션 얘는 이름만 화려한데 그냥 그 고등학교 때 큰 수의 법칙 그 많이 시행하면 무한대로 가는 거랑 비슷하다 그 의미고요. 저희가 이 익스펙테이션식이 많이 등장하는데 그 로스를 계산할 때 이 되게 아이디얼리스틱한 뭔가 이론적인 이 값을 어떻게 실제로 계산하냐 하는데 이 이론을 가지고 정당화를 하는 겁니다. 많이 했으니까 비슷할 거야. 정당화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마코 프로세스인데 이게 아마 강화학습에도 많이 등장을 하는 개념일 거예요. 근데 이게 또 다 이름만 이게 휘황찬란하지 그거 없습니다. 그 어떤 프로세스를 거칠 때 순서가 있잖아요. 여기 예시는 ZT부터 X까지 가는 프로세스인데 이 Z 라지 T로부터 X까지 가는 과정이 있을 때 그 ZT부터 Z1을 다 거쳐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X가 발생할 확률을 이렇게 Z1부터 ZT 전부 기분으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마코 프로세스는
그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 그 바로 직전 사건만 그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결정한다는 게 마커 프로세스입니다. 그냥 요 순서가 있으면 그 뒷순서들은 지워버려도 된다가 마커 프로세스예요. 이걸 소개드린 이유는 디퓨전에서 DDPM에서 이거를 전제로 하고 식전개를 합니다. 그리고 아마 강학습에서도 이게 등장하는 이유가 어떤 강학습은 단계별로 어떤 액션을 하고 그 액션을 했을 때 보상을 확률적으로 계산을 하잖아요. 근데 그 계산을 할 때 바로 직전 동작으로만 판단을 하는 좀 간략화하기 위함이죠. 네, 그렇습니다. 다음에 이제 KL 다이어로지스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많이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그 디스트리뷰션이 다른 정도. 근데 뭐 디스턴스가 아니라 다이버전스라고 말하는 이유는 이게 뭐 거리 매트릭이 아니다 정도 아실 텐데 이게 두 가지 관점이 있어요. 정보 이론적 관점이 있고 그냥 단순하게 확률 값차의 평균 관점이 있는데 둘 다 유도가 가능합니다. 근데 이 1번으로 다 좀 소개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좀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KLD의 정의가 그 상대 엔트로피 빼기 절대 엔트로피 하면은 KLD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뭐 P에 대한 절대 엔트로피인데 P를 기준으로 Q에 대한 절대 엔트로피, 상대 엔트로피 계산하면은 이게 나온다고 하는데 사실 그렇게 크게 안 와닿아서 저는 두 번째가 좀 더 와닿더라고요.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어쨌든 식은 이렇습니다. 한번 눈에 익혀놓으시면 좋고. 그래서 두 번째 관점으로 유도를 어떻게 하냐인데 되게 간단해요. 그 P랑 Q의 어떤 디스트리뷰션을 저희가 알아보고 싶은 거잖아요. 이렇게 두 개의 디스트리뷰션이 있으면 그러면은 정말 단순하게 그럼 점을 하나 찍었을 때 P에서 그 초평면위의 점을 찍었을 때 P 디스트리뷰션에서 찍힌 그 나오는 확률값이 있을 거고 그 점에 대해서 Q의 디스트리뷰션이 나오는 확률값이 있을 거잖아요. 그거를 그냥 빼서 차이를 구하고 그거를 평균을 낸다. 그게 전부예요, KL 다이어리스. 그러니까 어떤 두 개의 디스트리뷰션을 비교하려면 점을 많이 찍어봐서 그 점에 대한 차이의 평균을 구한다. 그게 전부입니다. 근데 그 점에서 나온 확률 밀도나 확률값의 차이를 로그로 구한다가 있고요. 이거는 로그를 취하는 이유는 뭐 편의성도 있지만 정보 이론 쪽 관점에서 보는 게 조금 더 해석이 되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수식 유도가 저는 이게 더 와닿아서 이거 소개해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확률값의 로그 차이는 그냥 단순하게 한 점 xi에 대한 그 확률값의 차이는 이렇게 나올 거고요. 이걸 다 평균을 내야 되는데 xi가 등장하는 빈도가 다 다르잖아요. 근데 그거를 다 그냥 똑같이 더해서 평균을 내버리면은 그 많이 등장하는 빈도가 반영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빈도를 곱해줍니다. 그래서 PXI를 곱해서 KL 다이버전스가 완성이 되는 거고요. 이게 그냥 KL 다이버전스의 전부입니다. 무한대 붙이면 전부가 되죠. 근데 여기서 KL 다이버전스는 이 빈도라는 게 P로 정의할 수도 있고 Q로 정의할 수도 있잖아요. 등장하는 빈도가 P를 기준으로 한 빈도일 수도 있고 Q로부터 계산된 빈도일 수도 있는데 그걸 빈도를 뭘로 하냐에 따라서 이 값이 바뀝니다. 그래서 이 Q 바 P랑 P 바 Q가 같지 않은 이유가 이 빈도수를 계산하는 방식 때문입니다. 그래서 디스턴스 매트릭이 못 되는 이유도 이 두 개가 같지 않아서 그런 거고요. 지금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외우면은 공식이 안 까먹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로그값 차이 구하고 그거 평균 낸 거구나 로 이해를 했습니다. 여기까지 KLD랑 파월스 이퀘이션 몇 고 데이터의 디스트리뷰션의 의미가 뭔가 데이터의 디스트리뷰션을 알아내는 게 어떤 의미를 갖나를 알아봤습니다. 이제 VA 리뷰를 할 건데 질문 있으시면 질문 언제든지 해주시고 속으로 주셔도 좋습니다. 근데 입장을 아무도 안 했네요. 지금 그걸 오늘 네. 이걸 왜 넣냐고요? 다시 밑에 있잖아요. 있죠? 이걸 설명 안 드렸네요. 이게 사실 아까 저도 확인했는데
이거 잘못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무한대가 아니라 이렇게 i는 1로, 그러니까 실제로 계산할 때는 KLD를 그거까지 설명드려요. 감사합니다. KLD를 보통 이제 일단 KLD를 계산하려면 저걸 다 무한대로 해야 되는데, 실제로 계산하려면은 이제 몬테카를로 오퍼레이션 해서 큰 n에 대해서 계산하면 된다. 인데 이것조차도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KLD 텀이 인트랙터블한 경우가 많아요. 그 정도 소개해드리면 될 것 같고. 저 앞에 n분의 1 들어가죠. 근데 아닌 게 아닌가요? 이 P가 확률 텀이잖아요. 그래서 확률만 곱해주면 평균이 됩니다. 소개해드리면 될 것 같고. 네. 네. P가 디코더 말씀하시는 이게 사실 이게 쓰기 나름인데, 여기서는 P를 디코더로 보고 Q를 인코더로 보는 게 맞습니다. 디코더는 그 안에 반대가 되는 X가 아니지.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에서 쓴 거냐면 잠시만요. 그러니까 원래 디코더가 Z에서 X를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Z를 주고 X를 뽑으면은 아까 말씀하신 이거를 계산하는 건 쉬워요. X 기분 Z. 근데 이게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거요. 이 포스테리어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근데 계산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세타의 입장에서는 Z로부터 X를 만들어내서 얘를 계산하기 쉬운데 그 역을 계산하기 어렵잖아요. 이 텀을 포스테리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소개해드리려고 이제 넣은 겁니다. 그냥 얘가 그냥 포스테리어다. 그래서 이것도 보시면은 파이라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Z 기분 X를 계산하기 훨씬 쉽거든요. 근데 이것도 포스테리어다. 근데 얘네를 계산을 하려고 이제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비유를 하나 이제 들어드리자면, 뭐 코로나 확진된 사건이 있고, 보통 이거 되게 유명한 이슈인데, 얘가 뭐 코로나 확진, 키트 음성, 양성 이라고 보면은 양성이라고 보면은 코로나가 확진됐을 때 양성일 확률을 계산하는 게 쉽잖아요. 확진된 사람들한테 테스트 해보면 되니까. 근데 사실 진짜로 궁금한 건 확진됐는데 양성이 될 확률이 궁금한 건 아니고, 양성이 됐을 때, 그러니까 양성을 내가 코로나 확진된지 모르는 상태에서 양성이 됐을 때 확진됐을 확률, 그러니까 순서가 반대죠. 사건의 순서가 반대죠. 이 확률을 궁금한 경우가 많죠. 이제 뒤에 나오는 제네티브 쪽에서도 계속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포스테리어라고 하고 의미상 이거를 구하는데 되게 노력을 많이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설명이 됐을까요? 그러면은 이제 VA가 벌써 한 3번째 나왔어요. 근데 중요해서 또 갖고 왔습니다. VA를 한번 크게 리캡을 하면은, 궁극적으로는 아까 설명한 이 데이터의 디스트리뷰션을 알아내는 게 목표고, 얘를 다룰 수가 없어요. 인트랙터블하다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엘보로 오해를 했죠. 언더바운드로. 그 엘보식은 어찌어찌 잘 정리하면은 이렇게 리컨스트럭션 텀, 안 쓰겠습니다. 리컨스트럭션 텀하고, 얘는 이제 프라이어 매칭 텀. 그러니까 이 PZ가, 그러니까 레이턴트가, 이 Z 레이턴트가 가우시안을 가정을 하고 이제 인코딩을 했을 때 가우시안이 가까워지고, 얘는 세타에 대해서 세타가 만드는 디스트리뷰션이 Z가 주어졌을 때 X를 생성해서 만든 놈이 원래 X로부터 나온 Z로부터 나와서 X가 됐을 때 원래 X가 얼마나 비슷하냐, 리커션 패턴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엘보를 맥시마이즈 하는 걸 목표로 하고, 구조는 이렇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3단계로 나눠서 볼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엘보를 맥시마이즈해서 P세타 X를 맥시마이즈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맥시마이징 엘보를 해서 P세타를 맥시마이즈 하는 게 의미가 뭐냐를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 그 엘보 인사이드 말 그대로 요거 한번 볼 거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액츄얼 임플리멘테이션. 그러니까 이게 엘보식이 뭔가 되게 확률적인 뭐가 많잖아요. 근데 실질적인 로스는 이게 아니거든요. 그 중간 과정이 되게 중요해서 그걸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네, 세 번째 적었습니다. 그래서 자, 맥시마이징 엘보가 무슨 의미가 있냐 볼 건데, 저희가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엘보를 맥시마이즈해서 P 세타 X를 맥시마이즈한다 하잖아요. 근데 원래 엘보에 유도된 의미는, 물론 엘보가 유도 과정에 나왔습니다만, 원래 엘보에 유도된 의미는 이 포스테리어, 원래 포스테리어를 아까도 말씀드렸죠. 포스테리어를 근사하는 데 목표가 있어요. 그 PX를 맥시마이즈 하는 게 원래 목표가. 근데 이제 VA부터 많은 제너레이티브 모델에서는 그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 베리에이션을 줘서.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이제 간단하게 대충 이걸 드리자면, 어떤 이제 아까 같은 상황이 뭐예요? 얘가 구하기 어려워요. 구하기 어렵고 계산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제 q 파이 z가 x라는 애를 만듭니다. 그러면 파이 입장에서는 얘가 포스테리어가 아닌 거예요. 그냥 x로부터 z를 가볍게 계산할 수 있는 놈인 거고, 얘를 계산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뭐 분산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어요? 저희 이 두 개의 디스트리뷰션을 가깝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KLD를 도입합니다. 네, 이렇게 되죠. 그럼 이거를 식정계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죠. 네, 그래서 이거를 자세하게 쓰지 않겠습니다. 이거를 쭉쭉 어쩌고 전개하다 보면은 어쩌고 저쩌고 플러스 로그 px가 나옵니다. 근데 이 컨디션이 z에 대한 그 기대값이거든요. 그러니까 z가 어떤 확률로 이제 그러니까 z라는 사건이 어떤 확률로 등장하냐가 조건이라서 px가 빠져나옵니다. 또 간략하게 쓰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까 내가 로그 px도 되게 맥시마이즈 하고 싶은 뭐 그런 점이라고 했잖아요. px랑 이 klD를 이제 기준을 바꿔서 로그 px를 기준으로 식정계를 하면은 저쩌고 klD 파이 z가 x 됩니다. 요게 엘보인 거예요. 근데 이제 V에서는 이 엘보를 좀 지지고 볶아서 리커스턴 텀하고 그 프라이어 매칭 텀으로 나눈 거거든요. 그러면은 엘보를 맥시마이징 하는 거는 원래 무슨 의미를 갖냐? 최초 목표가 애초에 이 포스테리어를 분산하는 거였어요. 얘를 계산하기 힘들어서 큐파이라는 애를 도입을 한 거죠. 그러면은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릴게. 이 PX가 원래 트루 디스트리뷰션이에요. 지금 그 세타 P 세타 X랑 다릅니다. 하나 더 설명드리면은 노테이션이 세타가 안 붙으면은 세타나 파이나 파라미터가 안 붙으면 다 트루 디스트리뷰션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세타랑 파이가 붙으면 내가 그 만들어냈던 네트워크가 만들어내는 디스트리뷰션을 의미하고요. 그래서 이 PX는 사실 X가 고정되면은 X가 어떤 데이터 사건들을 정의를 딱 해주면 얘는 고정이에요. 그러면은 엘보를 최대화한다는 거는 얘를 최대화하면 얘가 고정이니까 얘는 0 이상이죠. 0으로 가 있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내가 도입한 이 큐파이라는 애가 원래 트루 포스테리어의 근사가 된다가 엘보의 원래 의미입니다. 원래 유도 과정은 이렇고, 물론 되게 간략하게 생략을 많이 해서 혼동해서 많이 쓰긴 하는데 어쨌든 이 포스테리어 근사하는 데 의미가 있다. 인데 VA에서는 그 P 세타 X를 도입하죠. 왜냐하면은 포스테리어만 알고 싶은 게 아니라 그 세타로부터 세타로 Z로부터 X를 생성하는 게 목표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엘보를 맥시마이즈 한다는 거는 이 로얼 바운드를 맥시마이즈 함으로써
이 P세타 X도 키워주겠다는 거예요. 궁극적인 목표는. 물론 엘보만 높인다고 P세타 X가 무조건 높아진다 이건 아니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 P세타 X를 왜 맥시마이즈 하냐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PX는 그냥 트루 디스트리뷰션이잖아요. 그럼 P세타 X는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갖냐 생각을 해야 되는데 노테이션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P세타는 이 세타라는 제너레이터가 만들어내는 데이터들의 디스트리뷰션입니다. 그리고 X는 여기서는 실제 데이터를 의미해요. 그냥 아무 X가 아니라 얘가 사실은 이런 랜덤 베리어블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 X라는 이벤트가 여기서는 트레이닝 데이터에 대한 X를 의미를 해서 이 P세타가 만들어내는 디스트리뷰션이 실제 데이터를 사건으로 넣었을 때 확률을 의미를 하게 되죠. 그럼 결론적으로 이게 커진다는 거는 세타가 만들어낸 디스트리뷰션이 내가 갖고 있는 트레이닝 데이터에 그만큼 부합해진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P세타 X를 최대화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질문.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그 함수 안에 넣은 거잖아요. 그 바로 안에. 맞습니다. 그러면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제너레이트를 하는 거예요. 질문을 제가 이해 못한 거죠. 그러니까 그 원래 제너레이터를 레이턴트 벡터를 가지고 제너레이터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제너레이트를 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게 노테이션이 조금 애매한데 제가 이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익숙하시잖아요. Z가 있을 때 X가 만들어낸 디스트리뷰션을 의미하거든요. 이거랑 그럼 얘는 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른 점은 이 Z가 기분인 거예요. 주어진 Z에 대해서 X를 만들었을 때 디스트리뷰션을 의미하고, 근데 이거 라이클리후드로 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주어진 Z에 대해서 세타가 만들어낸 디스트리뷰션이 이제 X에 얼마나 부합하냐이고, 이거는 그냥 좀 더 제너럴하게 그냥 세타가 만들어낸 디스트리뷰션이 실제 데이터에 얼마나 부합하냐. 그러니까 세타는 여전히 Z로부터 X를 만든다고 정의를 이미 내린 거고요. 네. 아무거나 질문을 해도 됩니다. 사실 저 제너레이티브를 공부를 한 지 얼마 안 돼서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엘보 안쪽을 보면은 이거는 많이 보셨을 거예요. 디퍼런셜 텀이랑 레귤레이션 텀. 그래서 얘가 이 expectation의 의미는 X로부터 실제 트레인 데이터로부터 만들어지는 Z를 샘플링 했을 때 그 Z로 X를 만들었을 때의 likelihood를 의미하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근데 그냥 이렇게 보면 훨씬 쉽죠. X로 Z를 만들었는데 만든 Z로 X를 만들었을 때 이 두 개 차이, 일단 디스트리뷰션 likelihood 관점으로 보는 거고요. 그리고 얘는 이제 PZ를 보통 가우시안으로 정의를 하죠. 0i 이렇게 보고 내 인코더가 트레인 데이터를 인코딩했을 때 얘랑 얼마나 차이가 나냐. 또 이제 두 가지 텀으로 VA를 출력합니다. 사실 얘만 보는 게 더 직관적이죠. 이거는 많이 보였을 테니까 넘어가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저희가 이게 엘보잖아요. 그럼 흔히 로스를 마이너스 엘보로 두고 계산한다고 많이 말을 하고 이해를 하는데 자세히 생각을 해보면 이게 엘보가 P세타라는 게 확률적인 라이클리후드 값이잖아요. 근데 저희가 가진 거는 사실 세타, Z에서 X 만들고 파이, X에서 Z 만들고 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계산을 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왜냐하면 이거 세타가 만들어낸 X의 디스트리뷰션을 어떻게 그냥 못하죠. 그래서 실제 로스는 뭐냐 보시면 그냥 MSE 로스를 씁니다. 이게 X가 원래 데이터고
x에서 z 넣고 z에서 다시 x를 생성했을 때 리컨스트럭션 x 얼마 쓰냐? 아니면은 이거 주석 처리되는데 바이너스 플러스 엔트로피 두 개 쓰거든요. 그리고 이것도 그 식이 복잡한데 단순히 그냥 그 뭐냐 이 리컨스트럭션 텀에 대한 건데 프라이어 매칭 텀에 대한 건데 그냥 평균과 분산의 차이 정도로 이제 계산을 합니다. 그럼 이게 이 두 개 간의 괴리가 뭐냐는 중간에 가정이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이 p 세타 x를 다룰 수가 없어서 엘보로 모래를 했잖아요. 근데 얘조차도 그냥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을 추가합니다. 이 가정은 그 VA 시간이나 그 제네티브 첫 번째 시간에 많이 들으셨을 텐데 얘가 가우시안이라는 가정이 들어가거든요. 이 라이클리우드가 가우시안이 들어가고요. 여기서는 요 큐파이도 가우시안이가 들어갑니다. 근데 얘는 베르노이일 수도 있어요. 이건 그냥 하는 사람 마음입니다. 근데 가우시안으로 했을 때 그 라이클리후드를 맥시마이즈 한다고 하죠. MLE. 가우시안에 대해서 MLE를 했을 때는 그 가우시안에 대해서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에스티메이션을 하는 게 사실상 MSC와 같다라는 게 증명이 돼 있어요. 그렇게 복잡하진 않습니다. 공을 찾아보시면 되고 베르노이는 이제 MLE를 했을 때 바이너리 플러스 엔트로피가 된다. 또 이제 똑같은 방식으로 증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MSA 로스를 쓰는 거고 혹은 바이너리 플러스 엔트로피. 그리고 얘도 애초에 둘 다 가우시안이잖아요. 두 개의 가우시안에 대한 차이는 아까 그 KLD 복잡한 접근식 있죠. 그거 계산할 필요 없고 평균하고 분산값만 비교하면 된다라고 유도가 다 정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식이 이게 수식적으로 보면 더 간단할 텐데 그냥 평균하고 분산에 대한 차이를 계산한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중요한 거는 이 확률 모델링을 하는 과정은 어떤 뭔가 복잡한 디스트리뷰션을 있어 보이는 뭐 엘보로 하든 뭘 하든 확률로 표현을 합니다. 근데 얘를 계산하기 위해서 적절한 과정을 추가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얼마나 적절한 과정을 추가하냐에 따라서 좋은 제너레이티브 모델이 될 수 있고 좋지 않은 제너레이티브 모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디퓨전도 이 스텝 2에 중에 많이 돼 있습니다. 보시면 되고 질문 있으신가요? 한 명 들어왔네요. 한 번 들어왔네요. 질문 있으시면 네, 그다음 디퓨전 인트로 하고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인덕티브 바이어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인덕티브 바이어스가 이거 딥게임 들으시는 분들 알 텐데 그 베리언스 바이어스 트레이드오프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덕티브 바이어스가 딱 그냥 가정 이런 건 아닌데 그러니까 어떤 예측을 하는데 가정을 추가할수록 그 예를 들어서 뭐 너는 가우시안이야. 그러니까 뭐 데이터가 이렇게 퍼져 있는데 너는 가우시안일 거야 라고 하는 게 인덕티브 바이어스입니다. 근데 이 바이어스가 커질수록 이 베리언스가 변형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복잡한 모델로 변형될 일이 줄어들죠. 그러니까 너는 가우시안이야. 그럼 넌 가우시안일 거야 하고 그냥 때려버리면은 바이어스가 올라가서 언더피팅 위험이 좀 있는 거고. 그리고 베리언스를 올리면 이제 반대로 오버피팅 위험이 있어요. 이거 망한 것 같아요. 괜찮아요? 네. 치마이즈나 엘보가 이 부분 있잖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이걸 그 완전 끝까지 설명드리는 시간이 없는데 그냥 그 두 개가 다르다 정도만 알면 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렇게 있는 거는 기억하시나요? 네. 그러면 원래 레고는 이 PX가 그냥 풀로 디스트리뷰션을 의미하고요. 이 식이 유도된 과정 자체가 그 실제 포스테리어를 근사하기 위한 큐파일을
겁니다. 그래서 원래 엘보의 의의는 얘를 최대화함으로써 얘가 고정이니까 얘를 최소화해서 얘로 근사시키겠다가 원래 엘보의 의의고요. 근데 이거 좀 분리해서 그냥 생각하시는 게 편한 게 그 VA에서는 제네레이션을 해야 되니까 이 엘보 그 모든 P에 이제 세타 텀이 있어요. 그래서 VA에서는 좀 더 포커스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포커스가 P 세타를 최대화하는 거에 P 세타 X를 최대화하는 거에 맞춰져 있다. 그다음에 디퓨전 인트로덕션. 되게 확률적인 복잡한 얘기를 했는데 사실 뭔가 제가 한두 시간 말씀드려서 이게 이해가 된다면 진짜 천재입니다. 저는 한 2달 봤는데도 아직도 헷갈리는데 근데 제가 앞에 이런 복잡한 얘기를 한 이유가 디퓨전은 더 복잡해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앞에 이해한 내용들 바탕으로 전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인트로덕션을 설명드리자면 일단 직관적인 접근 먼저 말씀드릴 거고 그 알키컬 VA 계층적 VA인데 이게 디퓨전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좀 구조적으로 그래서 소개를 드리고 그리고 연구됐던 이제 논문 순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인투이션은 이 디퓨전이 확산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VA에서도 X에서 Z로 인코딩을 할 때 얘가 되게 간단한 디스트리뷰션이다라고 가정을 하잖아요. 다 가우시안 평균 0이고 뭐 밸런스 I 이렇게 예측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X는 처음에는 되게 듬성듬성한 데이터였을 텐데 Z로 갔을 때 되게 뭐 균이라는 어떤 걸로 바꾸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 과정을 확산으로 한번 해석을 해보는 거 어떨까 하는 게 디퓨전입니다. 굉장히 뜬금없죠. 그래서 그림 딱 보시면은 뭐 데이터가 이렇게 보고 있다 했을 때 내가 원하는 게 레이턴트가 뭔가 이런 유니폼한 혹은 가우시안이거나 이런 간단한 디스트리뷰션이면은 좋을 것 같다 의미적으로 라고 했을 때 그럼 이 과정을 이렇게 점차적인 확산으로 모델링을 해보자가 디퓨전입니다. 그러면은 이 인코딩이 디퓨전이면 이 역과정을 이 확산의 역과정을 계산할 수 있으면 제너레이션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게 디퓨전입니다. 직관은 이렇고요. 그리고 또 수식인데 HVA라고 하는데 아까의 디퓨전 과정을 이제 타임 스텝으로 쪼개서 표현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사실 정말 단순한 접근은 X에서 Z로 이제 레이턴트 뭔가 인코딩을 하고 Z에서 X로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부족하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레이턴트를 조금 더 깊게 만들어 보자. 그러면은 좀 더 의미적으로 Z를 잘 인베딩 할 수 있지 않을까가 이제 하이컬 VA이고요. 그래서 똑같습니다. 저희가 확률적 모델링을 엘보로 하고 그거를 계산해내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추가해서 최종적인 계산을 하잖아요. 그래서 얘도 일단 확률적 모델링을 합니다. 이게 원래 엘보식인데요. 이게 지금 되게 낯서실 텐데 이게 결국 뒤지고 볶으면 아까 그 리컨스트럭션하고 프라이 매칭 터는 되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여기서 Z만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게 처음 보는 노테이션일 텐데 그냥 이 동시에 일어났다는 뜻을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을 그냥 귀찮으니까 1부터 t까지 표현을 한 거고. 네. 그래서 이 식을 어떻게 풀어내냐가 이제 관건이겠죠. 그래서 식 전개는 이렇습니다. 근데 이게 복잡해 보이는데 사실 별 내용은 아닙니다. 그냥 이게 이렇게 있으면 이거를 전개하기 위해서 이렇게 컨디션으로 쪼개는 거죠. 근데 아까 그 마코브 프로세스를 가정해서 얘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거를 그냥 계속 툭 하면은 이렇게 지금 보시면 요 그냥 곱해진 텀으로 직전 텀이랑 xt-1바 xt 텀의 곱으로 표현이 된다. 그리고 이거를 기준으로 풀면은 그 VA에서의 텀하고 이제 비슷한 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리커스트럭 시스템 똑같이 이렇게 둘은 등장하고요. 이 안에 되게 계층적으로 뭐 추가 많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첨가된 텀이 비교적 시스템입니다. 그냥 사실 엘보를 VA랑 똑같이 풀어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확률 모델링입니다. 이 적절한 가정을 추가해서 모델 계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또 가정을 하는 게 바로 이제 디퓨전에서는 이 인코딩 Q라는 인코딩이죠. Q가 인코딩이고 지금 P가 디코딩인데 이 인코딩 과정이 가우시안일 거다. 그러니까 저희가 확산을 얘기할 때 어떤 점으로부터 다음 점으로 랜덤하게 가잖아요. 근데 나를 중심으로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 안에서 점프를 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한번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하에 이게 디퓨전의 그 모티베이션이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확산을 이렇게 해석을 하고 그럼 이렇게 가정을 했을 때 이걸 풀어낼 거냐 어떻게 풀어낼 거냐인데 이것만 가정한다고 당연히 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를 어떻게 풀어내냐에 따라서 디퓨전이 아예 다른 모델이 되는 건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들을 살펴보면 풀어낸 연구들을 살펴보면 2015년에 좀 빠르게 생각보다 빨리 제안이 됐어요. 이 제목도 보시면 그냥 되게 뭐 연력학이래요. 연력학에서 확산으로 뭐 해석을 했겠죠. 그 성능이 당연히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좋은 성능을 내도록 개선한 게 DDPM입니다. 그래서 얘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DDPM으로부터 이제 최초로 이제 좀 좋은 성능의 이미지들이 생성이 되면서 뭐 디퓨전 모델이 걔는 이겼다. 그리고 뭐 이건 들어보시는 분도 있을 거고 아마 공모전 하시는 분도 있다고 스테이블 디퓨전 여기서 이제 그 멀티모달이라고 써놨는데 그냥 멀티 모달이고 뭐 멀티가 다양하다면 뭐 이미지, 텍스트를 다 이제 다룬다 해서 멀티모달이고요. 스테이블 디퓨전으로 그 텍스트 이미지 좋은 성능을 보이고 그 이후로 이제 이걸 근간으로 이제 달이랑 의회전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험난하죠. 여기까지 가는 게 굉장히 험난합니다. 그래서 쉬었다가 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디퓨전이 뭔지 말씀을 드리면 이 x0 지금 x0가 데이터고 xt가 이제 레이턴트일 때 이거를 이제 계층적으로 나눠서 이 인코딩 과정 q가 잠시만요. 네. 이 Q가 인코딩 과정인 Q를 확산으로 모델링하는 게 디퓨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써놨는데 이 의미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노테이션이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의미가 XT의 분포가 평균 이제 XT-1 분산 시그마 제곱 i라는 의미고요. 그러면 여기 이 식이 의미하는 바는 어떤 그 중간 스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xt-1이라는 어떤 데이터 이제 중간 지점이 있을 텐데 이 xt-1이 한 점을 딱 정해졌을 때 그 다음 스텝, 다음 확산되는 과정이 나를 평균으로 한 가우시안 분포로 점프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옆으로 보면은 평균이 xt-1인 지점에서 이렇게 가우시안을 해서 확률적으로 그 일정 거리만큼 랜덤하게 간 것이 xt
라는 것이 이제 확산인 겁니다. Q가 이렇게 모델링 되는데 이 식의 의미를 좀 이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xt-1은 그 어떤 되게 많은 데이터가 아니라 딱 한 데이터인 거예요. 어떤 지점 딱 하나인 거고 그 지점에 대해서 확산이라는 현상 자체가 이게 앞으로 갈지 뒤로 갈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확산이 일어났을 때 어디로 이동할 것이냐, 이동한 지점이 어디냐가 xt인 겁니다. 그 이동한 지점에 대한 분포가 가우시안일 거다. 나를 중심으로. 네, 그렇습니다. 이해가 되나요? 이게 디퓨전이고 DDPM은 저거를 어찌어찌 잘 풀어낸 게 DDPM입니다. 자 보시면은 네, DDPM이 뭘 했냐가 이제 이 노이징 프로세스를 조금 혁신적으로 잘 정리를 했고요. 그걸 통해서 이제 리버스가 노이즈를 첨가한 거 전에 역과정을 이제 그 모델링을 하면은 이제 생성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까지 해서 로스를 간략화한 게 DDPM입니다. 그리고 네트워크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DDPM이 한 거를 조금 더 정리를 하자면 지금 포워드 디퓨전 프로세스를 원스텝 노이징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리버스가 가우시안임을 이제 어느 정도 가정이 들어가는데 증명을 하고 로스를 간략화해서 결국 이 두 개를 통해서 실질적인 뭔가 제너레이션을 좋은 성능으로 이루어냈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포워드부터 볼 건데 일단 중요한 점을 정리하자면 이 두 개입니다. 이거 한번 읽어보시고 이거를 이해해야 됩니다. 이 식의 의미를 아까 이제 설명을 들었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이거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인코딩을 한다 했을 때 x0는 딱 이 고양이 사진 한 개의 데이터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x0가 주어졌을 때 이제 확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 확산을 다음 스텝이 x1에 대한 분포를 이렇게 쓴 겁니다. 그래서 이 노테이션의 의미는 xt-1이 주어졌을 때, 그러니까 x0가 주어졌을 때 x1의 분포가 평균 이렇게 그 분산 이렇게입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애매하게 설정한 이유가 나중에 나옵니다. 이걸 이렇게 설정해야 이제 나중에 그 계산이 이게 원스텝 노이징이 가능해지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봐야 될 점은 이게 1보다 작고 얘도 1보다 작거든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x0로부터 이 지금 작업을 보시면 다시 설명할게요. x0로부터 x1으로 갈 때 나 자신의 평균을 0보다 작은 값을 곱하니까 내 자신이 줄어들죠. 그 줄어들고 그 줄어든 만큼 노이즈가 첨가됩니다. 그러면은 이 과정을 반복하면은 결국에는 그 나 자신을 평균으로 가우시하는데 나 자신을 이제 0보다 작은 값을 계속 곱하니까 나 자신은 줄어들고 이 노이즈만 남게 되는 겁니다. 직관적으로. 그래서 이거를 쭉 했을 때 이런 정규 분포 가우시안을 낀다가 이제 직관적인 직관이고요. 그래서 이 Q라는 놈은 학습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베타 T가 지금 상수로 그 스텝이 지금 T잖아요. 그래서 각 스텝마다 베타 T를 정해주는 거예요. 너는 뭐 0.5, 0.1, 0.2 그래서 하이퍼 파라미터로 정원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원스텝 노이징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결국 x0부터 중간 지점 xt에 있는 그 레이어의 이미지를 알고 싶으면 잠시만요. 이것까지 설명드릴게요. 지금 이 확산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이미지가 20x20이 있다고 치면 그 뭔가 인베딩을 하면은 아예 그냥 차원 디멘션이 바뀌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요걸 유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xt랑 xt-1이 다 400짜리 벡터가 되는 거예요, 길이. 그러면은
요 정규 분포의 의미는 얘가 xt-1라 했을 때 이 픽셀별로 이 픽셀 하나하나가 디멘션이 되는 거예요. 이 픽셀별로 자기가 갖고 있는 값을 이 루트 1 베타만큼 줄이고 이렇게 뭐 픽셀 값이 원래 값이 있겠죠? 줄이고 노이즈를 첨가하겠다는 거예요. 원래 값을 줄이고. 그러니까 이 지금 정규 분포 가우시안으로 이동이 각 픽셀별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각 픽셀별로 내 값을 죽이고 노이즈를 첨가하고 그거를 이제 스텝마다 계속 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됐을 때 최종적으로 이게 뭐 여기로 가냐는 이제 이따가 유도가 됩니다. 그래서 네. 그다음 이제 원스텝 노이징 설명을 드릴 건데 지금 x0부터 이 라지 xt까지 되게 스텝이 많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중간 지점에서 이 어떻게 노이즈가 형성되는지 알고 싶어. 그러면은 이 x0부터 이 스텝을 계속 해야 됩니다. 원래는. 왜냐하면은 한 번 할 때마다 랜덤하게 이동하잖아요. 그럼 랜덤한 이동을 t번 해줘야 xt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DDPM은 그 평균이랑 그 표준 편차를 이렇게 설정함으로써 이거를 한 번에 노이징이 가능하도록 설계합니다. 이게 원래는 제가 유도를 하려고 그랬는데 가볍게 간단하게 보여만 드리면 이게 사실 별건 없거든요. 그냥 이 루트 알파 t가 있고 루트 1 알파 t가 있는데 그 지금 요거는 이해가 되실 거예요 아마. 지금 이 정규 분포로 xt-1에서 xt로 넘어갈 때 xt를 이렇게 수식화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때 요게 어디냐? 요 정규 분포를 따르는 겁니다. 그 평균형 그 i 분산으로. 그래서 이거를 지금 이 xt를 구하기 위해서 xt-1을 xt-2로 표현하고 xt-1을 xt-3으로 표현하고 이렇게 쭉 가서 x0까지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저희가 그 평균이랑 분산을 이렇게 세팅을 하면은 결국 계산을 했을 때 이렇게 간략화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궁금하시면은 뭐 이 원리에 의해서 되게 어려운 개념은 아니고 두 이 가우시안 분포가 더해졌을 때 분산은 합이고 평균은 그 두 개의 평균이다.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넘어가는 건데 아무튼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렇게 세팅을 했기 때문에 x0로부터 xt를 바로 뽑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때 평균과 분산은 이 세팅했던 베타 1부터 베타 t까지로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쓸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x4를 구하기 위해서는 x0로부터 하나, 둘, 셋, 넷 이걸 다 해줬어야 되는데 이걸 한 번에 할 수 있게 됐다. 그래서 디퓨전이 원래 계산량이 제일 많은 게 단점인데 그거를 좀 극복해준 장치이고요. 그리고 결국 이렇게 되면은 XT를 이렇게 수식화할 수 있으니까 이것도 약간 똑같은 거죠. 그 XT가 평균 X0로부터 요만큼의 분산만큼 멀어져 있다. 이거잖아요. 근데 결국에 만약에 스텝이 많고 베타가 충분히 작으면 지금 알파 t가 이 베타들을 곱한 거거든요. 그래서 얘가 0으로 가고 얘는 1로 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스텝이 충분히 많기만 하면은 이 최종적인 레이턴트는 자연스럽게 평균형 분산 i로 가게 된다가 이제 원스텝 노이징 DDPM에서 첫 번째 의의입니다. 네, 이 슬라이드는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럼 결국에 저희가 알고 싶은 거는 그 인코딩을 이제 할 수 있으니까 그 역과정으로 제너레이션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역과정에 어떻게 보면
그럼 이 역과정이 이렇게 됩니다. 얘가 Q가 인코더니까 원래는 요거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가우시안으로 저희가 가볍게 정의를 했잖아요. 근데 인코더에 대한 포스테리어 요거 이 포스테리어를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가우시안이에요. 근데 원래는 제너럴 하게는 일반적으로는 요거는 인젝터를 합니다. 원래 포스테리어는. 근데 x0가 기분됐을 때는 요게 이 포스테리어가 가우시안이다가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x0가 기분인 경우에 대해서는 가볍게 증명이 됩니다. 주면 되고 그냥 그 베이지안 띄오름에 따라서 위치 바꾸고 요거는 다 정규 분포니까 그거에 맞게 식정계를 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그러면은 이게 지금 역과정이잖아요. 저희가 이걸 알아내고 싶었는데 얘를 P 세타로 모델링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포스테리어에는 x0에 대한 정보가 있거든요. 그리고 분산은 그냥 상수로 나옵니다. 저희가 세팅했던 하이퍼 파라미터에 대한 상수로 나오고 이 가우시안이 x0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고 이게 평균에 들어가 있는데 결론적으로 p 세타 x 이 역과정은 이 평균을 예측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평균을 예측하는 걸로 태스크가 바뀝니다. 지금 말을 좀 장황하게 했는데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Q가 가우시안이잖아요. 인코딩하는 과정, 노이징을 하는 과정이 가우시안인데 그 역도 가우시안 이하는 거고 주어진 x0에 대해서는 가우시안이다. 그러니까 인코딩이 가우시안이니까 디노이징도 가우시안이다. 라고 가정을 하고 계산을 해낸 거고 그러면은 기분 x0에 대해서 평균이 이러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의미는 x0가 주어졌을 때 x0가 주어졌을 때 그 역과정 xt-에서 xt-1로의 역과정이 평균이 이런 가우시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이 평균을 맞추기 위해서 모델링을 하는 게 DDPM입니다. 여기를 보시는 게 편할 텐데 그래서 결론적으로 Q가 이렇게 인코딩이 가우시안인 게 증명이 됐는데 증명이 아니라 세팅이 됐는데 이 역과정도 가우시안일 거고 그거에 대한 평균을 x0로 표현할 수 있어요. x0와 xt로. 이거는 실제 평균입니다. 근데 저희가 알고 싶은 거는 이 모델링을 해서 이 평균을 xt와 t로만 얘를 맞추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 p 세타라는 놈은 결국 이렇게 모델링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역과정에서 평균이 어떤 평균을 가지고 가우시안 이동을 하냐, 가우시안 확산을 하냐라는 거고 그래서 p 세타를 모델링하는 게 일입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그러면 평균만 맞춰서 저 가우시안대로 역과정을 가면 되는 거 아니냐인데 그럼 다시 돌아와서 저희가 첫 번째 했던 확률적 모델링이 지금 되잖아요. 그럼 얘를 풀어내는데 트라이얼 매칭 텀은 이제 버립니다. 버리는 이유는 이 PXT가 그 제일 끝에 레이턴트잖아요. 근데 아까 저희가 봤듯이 이렇게 평균하고 이 확산을 이렇게 설정을 하면은 최종적인 XT는 이렇게 되는데 이게 스텝이 많기만 하면은 알파 T가 0으로 가고 얘가 0으로 가고 얘가 1로 가서 최종적인 XT는 이렇게 가우시를 띈다고 했으니까 과감하게 이 텀을 계산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계산량을 줄이기 위해서 간략화를 한 거고요. 그리고 이 리컨스트럭션 텀하고 디노징 매칭 텀이 있는데 얘도 결국에 계산을 하게 되면은 디노징 매칭 텀으로 KLD를 계산하는 것과 같아진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디노징 매칭 텀만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이 디노징 매칭 텀이 뭐냐 보시면은 이 아까 봤던 저희의 포스테리어 Q에 대한 포스테리어, 인코딩에 대한 포스테리어를 P 세타라는 애가 예측을 하는 건데 그 디스트리뷰션의 차이는 그게 가우시안이니까 평균이랑 분산만 비교하면 되죠. 근데 분산은 아까 동일하다고 나왔고 평균만 예측해주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평균 식이 대충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계산이 돼 있다 정도만 아시면 되고, 근데 이 식이 x0를 포함하고 있어서 이거를 예측하는 게 1인 거고요.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이 xt가 x0로 표현할 수 있었잖아요. 그 원스텝 노즐을 위해서. 그러니까 x0라는 데이터로부터 t번째 스텝의 이미지를 예측을 할 수 있는데, 반대로 x0를 xt로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x0와 xt로 표현되던 평균이 그냥 xt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첨가된 노이즈가 남게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평균을 예측하는 거는 첨가됐던 노이즈를 예측한 것과 같다라는 결론이 나오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주저주저 말을 많이 했는데, 결론은 네, 이게 답니다. 이 입실론 세타라는 걸로 모델링을 해서 첨가됐던 노이즈를 예측하자가 결론입니다. 그럼 여기서 입실론은 다시 설명드리면, 이 포워드 프로세스에서 스텝마다 첨가되는 노이즈들이 있잖아요. 그 노이즈를 의미하고, 근데 그 노이즈가 랜덤하잖아요. 스텝마다 랜덤하게, 물론 그 가우시안 평균과 분산을 정해주지만 랜덤하게 이렇게 첨가가 될 텐데, 그러면은 이 노이즈가 첨가된 결과가 있을 거예요. 그럼 이 결과만 보고 첨가됐던 노이즈를 예측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노이즈를 잘만 예측하면은 원래 이미지로 되돌아올 수 있는 거죠. 이게 DDPM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노이즈를 예측하는 게 학습이고, 학습할 때 이렇게 식을 써서 합니다. 샘플링을 할 때는 반대로, 제너레이션 할 때는 반대로 이제 노이즈를 예측만 해서 인풋 없이 계산을 하고요. 그래서 노이즈 예측을 어떻게 하냐는 유넷을 씁니다. 이렇게 스텝이 있으면 이 스텝마다 그 직전에서 첨가됐던 노이즈를 예측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인풋이 xt 이미지랑 그 스텝 t입니다. 이게 몇 번째인지 명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t에 대한 정보는 이 유넷 상에서 병렬적으로 다 컴캣해서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그 이미지는 계속적으로 컨버전으로 이제 피처 엑스트랙션이 되고, 노이즈를 최종적으로 뿜어냅니다. 여기서 노이즈를 예측합니다. 여기서 예측하는 노이즈는 바로 직전 단계에서 나로 왔을 때 어떤 노이즈가 첨가돼서 왔을까를 예측하는 겁니다. 이게 사실 DDPM의 전부고, 스텝마다 첨가되어 있던 노이즈를 예측하는 게 핵심이고, 그 예측된 노이즈를 평균을 계산해서 그 평균에 해당하는 가우시안 프로세스를 역으로 진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과 정도 랜덤 프로세스인 거예요. 좋습니다. 그래서 DDPM을 짧게 정리하면은, 일단 첫 번째는 포워드에서 이 프로세스를 그 베타랑 1-, 베타로 적절하게 가정해서 요거를 한 번에 리비전을 하는 게 가능해졌습니다. 이게 첫 번째 의의고, 그 리버스에서는 리버스 프로세스가 가우시안임을 계산을 해내고 이거를 예측하게끔 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엘보 로스 텀을 첨가되었던 랜덤 노이즈를 예측하는 것으로 단순화를 하면서 결국에 그 복잡했던 엘보 텀을 리버스 프로세스가 가우시안임을 가정하고, 그리고 포워드는 이렇게 임을 가정하고 그런 가정들을 첨가해서 엘보 텀을 풀어낸 것입니다. 결국 예측하는 노이즈는 이제 각 스텝마다 이미지랑 t 스텝임을 넣어줘서 유닛으로 풀어냈고요. 결과들이 이렇습니다. 이미지가 있고 노이즈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아래가 의미하는 거는, 이거는 이제 VS도 많이 드는 것인데, 어떤 두 이미지를 합성한다 했을 때 저희는 의미적으로 합성할 수 있잖아요. 남자 얼굴과 여자 얼굴을 합성하면 중성적인 얼굴이 나온다. 근데 픽셀 디멘션에서 합성을 해버리면 그냥 그 이미지가 겹쳐진 이미지가 나오잖아요. 그
V에서는 골프채 예시 들었었는데 골프채를 휘둘리는 과정을 두 사진에 대한 평균을 내면 그냥 이렇게 잔상만 보일 텐데 그거를 이제 합성을 레이턴트 스페이스에서 해주면 자연스러울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실제 픽셀 디멘션에서 합성을 하면은 이게 지금 겹쳐진 모습이거든요. 얼굴이 부자연스러울 텐데 얘를 각각 레이턴트로 보내고 이 두 개의 평균을 찾아서 다시 이제 제너레이션을 하면은 자연스러운 얼굴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가 이렇게 있는데 지금 왼쪽 얼굴과 오른쪽 얼굴을 섞은 거예요. 보시면은 좀 잔상이 많이 남긴 하는데 이런 거 보시면은 중성적인 얼굴이 보이기도 합니다. 여기서도 되게 어떤 할아버지와 이제 아주머니가 있는데 되게 이런 섞인 얼굴도 잘 나온다라는 거고 이게 DDP입니다. 많이 어렵죠. 저도 어렵습니다. 또 이제 스코어 베이스드는 정말 짧게 소개만 드릴 건데 그냥 훅 넘어가겠습니다. 정말 짧게 소개만 드리면 일단 인투이션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확산이라는 거를 되게 디스크리트하게 표현했잖아요. T스텝으로. 근데 실질적인 확산은 연속적으로 일어나잖아요. 그럼 이거를 미분 방정식으로 표현하자가 스코어 베이스드 펑션입니다. 정확히는 이제 스토캐스틱 그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이용한 이제 스코어 베이스인데 그래서 어쩌고 저쩌고 이제 식정리를 하다 보면은 이렇게 미분 방정식으로 확률적인 미분 방정식 이걸 실제로 어떻게 계산하는지는 저는 모릅니다. 아무튼 이 텀이 확률적인 텀이라 해서 아마 물리 쪽에서 많이 쓰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고 결론은 이 포워드를 미분 방정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그럼 이 미분 방정식에 대한 역과정을 풀어낸 게 뭐 1982년 뭐 무슨 논문이 있대요. 그 역과정을 미분 방정식으로 풀어내면 이게 나온답니다. 그럼 여기서 로그 QX가 등장하죠. 이거를 스코어로 정의를 합니다. 스코어 펑션이 이거다. 스코어를 높이는 방향으로 학습을 하면은 더 그럴싸한 X가 나온다. 이고요. 그래서 이 스코어 베이스드의 의의는 이 미분 방정식을 이제 적절한 가정하에 풀면은 결국에 요 노이즈를 예측한다가 결론이 나와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미분 방정식으로 확산을 모델링해서 연속적인 이제 확산을 미분 방정식으로 모델링해서 풀어내면은 이제 DDPM이랑 똑같은 로스가 구현된다. 그러니까 결국 같은 겁니다. 근데 이거를 제가 왜 소개드렸냐? 이제 아마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을 거는 이거 같은데 이 가이던스 디퓨전, 컨디셔널 디퓨전.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디퓨전을 했을 때 X 그 데이터에 대해서 디퓨전을 쭉 학습시키면 그 데이터에 대한 디스트리뷰션은 알 수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 Z를 넣었을 때 뭐가 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내가 트레인 시킨 데이터의 디스트리뷰션 중에서 아무거나 나오는 거죠. 근데 저희는 사실상 그 이런 컨디셔널, 내가 뭐 텍스트를 컨디셔널로 줬을 때, 뭐 달리도 그렇고 어떤 글을 줬을 때 이미지를 생성해야 된다. 근데 이제 사실 목적이 있죠. 근데 이 가이던스 이걸 이제 가이던스 디퓨전이라고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써놨고, 근데 이제 이 두 개에 대한 그 모델링이 이 스코어 베이스드를 기준으로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소개를 드렸고, 근데 어쨌든 결론은 그 DDPM에서도 그렇고 뭔가 전개는 많이 복잡한데 결론은 굉장히 직관적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유도 과정이 있는데 시험 관계상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잠깐만 소개드리면 이 아까 스코어 펑션 이게 지금 포워드인데 스코어 펑션이 있잖아요. 근데 저희가 지금 x가 데이터고 y가 컨디션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컨디션을 줬을 때 x에 대해서 모델링을 할 수 있으면 그러면 학습이 이걸 풀어내면 학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걸 베이시안으로 풀어내면은 이렇게 쪼개집니다. 그럼 쪼개졌을 때 이거는 원래 있는 스코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디퓨전이에요. 그냥 디퓨전 모델 풀듯이 풀면 되고 그 노이즈를 예측하면 되는 거고. 그럼 얘는 이게 y가 컨디션이고 x가 데이터면 얘는 클래시파이어입니다. 얘는 그냥 클래시파이어가 돼요. 결론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클래시파이어 가이던스는 뭘 하는 거냐면 이 x0부터 xt까지 있을 텐데 이렇게 역과정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스텝마다 클래시파이어를 넣어줍니다. 그러면은 이 스텝마다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난 고양이를 제네레이트하고 싶다. 그럼 클래시피케이션 했을 때 고양이의 확률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를 미분으로 그 그레이디언트 디센트를 할 때 그거에 대한 미분 값을 흘려주는 겁니다. 백프로브를 진행할 때. 그래서 이 매 스텝마다 지금 클래시파이어를 연결을 해서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을 진행하고 그에 대해 미분을 진행해서 다시 백프로브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매 스텝마다 하기 때문에 이제 최초에는 그 XT 쪽에는 정말 그냥 노이즈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노이즈인데 얘가 고양인지 아닌지 제대로 판단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 뒷부분에서는 제대로 클래시파이어가 작동을 못한다는 단점이 있고 되게 제한적이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매 스텝마다 클래시파이어를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클래시파이어 프리 가이던스가 등장합니다. 근데 이것도 수학적으로는 제가 설명 안 드릴 거고 결론은 그냥 노이즈 그 예측한 네트워크에 컨디션을 그냥 인풋으로 넣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XT랑 T스텝을 인풋으로 넣어줬잖아요. 그래서 노이즈를 예측했는데 첨가됐던 노이즈를 예측해서 그 역과정을 계산해서 역으로 이제 확산을 진행하는 거였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컨디션 Y를 같이 넣어줍니다. 그냥 이렇게 병렬적으로 쭉 넣어주는 거예요. 그냥 뭐 얘가 정말 단순하게 텍스트를 넣을 수도 있고 뭐 클래스를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 컨디셔널 개념이랑 똑같은 원리예요. 근데 이 논문의 의의는 뭐냐? 이렇게 컨디션을 주는 거랑 이게 아까 했던 방식이 수학적으로 동일하다. 그래서 이렇게 넣어줄 수 있다. 이제 화려하게 풀어낸 게 논문이고. 이거의 대표적인 예시가 스테이블 디퓨전이죠. 이제 이거를 자세히 보시면 이거 공모전 하시는 분들 있다고 들었는데 네. 공모전 하시는 분 있나요? 스테이블 디퓨전 그 텍스트 제너레이션 그 텍스트 이미지 이미지 투 텍스트로 아무튼 그게 얘입니다. 그래서 얘가 뭘 하냐면 근데 이게 생각보다 별거 없는 게 그 ZT로부터 이 디노이징 유닛을 지나서 아까 말했듯이 이 첨가됐던 노이즈를 예측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첨가됐던 노이즈를 예측할 때 이 컨디션이 있죠. 지금 이 컨디션 뭐 텍스트가 될 수 있고 이 그림이 될 수도 있고 아무거나 될 수 있다라는 거를 그래서 이미 명시해 준 거고요. 이거를 이 ZT로부터 첨가됐던 이 노이즈를 예측하는데 네트워크에 계속 넣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노이즈를 첨가할 때 이거에 영향을 받아서 노이즈를 예측할 때 이 컨디션의 영향을 받아서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 로스를 계산했을 때 그 컨디션에 맞는 이미지를 생성해야지만 이제 로스가 낮아지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냥 냅다 네트워크에 인풋에 넣어주는 게 다다 이거예요. 근데 스테이블 디퓨전은 여기서 이제 Q키 밸류잖아요. 쿼리 키 밸류잖아요. 어텐션을 씁니다. 어텐션 써서 셀프 어텐션도 쓰고 그 컨디션에 대한 여기 보시면은 크로스 어텐션 써있죠. 크로스 어텐션도 쓰면서 쭉 연산을 하는 겁니다. 그냥 제일 잘하는 모델들 대충 때려 박아놓고 컨디션 대충 인풋으로 막 올려 넣었더니 된다를 멋있게 쓴 거죠. 수학적으로 계산하는 거죠. 이게 발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